안녕하세요. 나도 컬러 매니지먼트 전문가의 진근영입니다. 오늘은 LG 모니터에서 정확하고 올바른 컬러로 작품을 감상하거나 편집을 완성하기 위한 모니터 캘리브레이션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은 모니터가 정확하고 올바른 컬러를 표현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LG 모니터는 제조할 때 정확한 컬러를 표현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모니터는 사용하다 보면 밝기가 점점점 감소하고 밝기가 감소하면 당연히 색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경험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내가 모니터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이렇게 감상하거나 편집을 하고 나면 다른 모니터에서 봤을 때 뭐 휴대폰이라든지 또는 회사에 있는 또는 집에 있는 모니터에서 보면 조금 다른 색으로 보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색이 정확하고 올바른 색일까요? 또 하나는 제가 멋지게 사진을 쫙 찍어가지고 포토 프린터로 쫙 출력을 했어요. 그랬는데 역시나 포토 프린터에서 출력된 사진이 모니터랑 좀 다른 거죠. 자, 이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컨텐츠를 위해서 미리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거 물건입니다. 자, 모니터가 정확하고 올바른 컬러를 표현하려면 모니터도 잘 만들어야 되지만 이 모니터를 컨트롤하는 이 프로그램 또한 잘 만들어져야 하는데 제가 장담하는데 이 LG의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 프로그램은 탑3 안에 들어간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괜찮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LG 모니터 고민하고 계시거나 또는 이미 사용하고 계신다면 지금부터 LG 모니터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LG 모니터에서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 텐데요. 우선은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셔야 될 것은 이 모니터와 PC가 서로 통신을 할 수 있게 USB C 타입 케이블을 연결해 주셔야 합니다. 자, 모니터 구입하신 다음에 PC에 연결하실 때 그 비디오 케이블 연결하시죠? 뭐 HDMI나 DP 포트 연결하시잖아요. 그것처럼 모니터에 동봉되어 있는 C 타입 케이블을 반드시 연결해 주셔야 합니다. 이 C타입 케이블을 통해서 캘리브레이션 데이터가 모니터에서 PC로, PC에서 모니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꼭 연결하셔야 되고요. 이거 연결 안 하시면 프로그램 자체가 실행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LG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LG 캘리브레이션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셔야 됩니다. LG 캘리브레이션 스튜디오 말 그대로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 즉 색상 교정을 위한 프로그램이니까 반드시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데이터 컬러의 스파이더 X와 같은 이런 캘리브레이션 센서가 꼭 필요합니다. 물론 OSD 메뉴를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요거는 작업자가 컬러에 대한 훈련이 좀 부족하거나 또는 시간이 지나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정확하고 올바른 컬러를 위해서는 이런 캘리브레이션 센서 같이 필요한데요. 자, LG의 공식 쇼핑몰에서는 아마도 여기 자막이 나가겠죠? 모니터를 구입하시면 이 스파이더 X를 무료로 대여해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세 가지를 준비하신 이후에 여러분들께서 하실 것은 이제 별거 없습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설정만 저랑 똑같이 따라 하시면 되는데요.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또 하나, 전문가들을 위한 옵션 설정도 같이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따라오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을 위해서 USB-C 타입 케이블을 연결하시고 그 다음에 스파이더 X 캘리브레이션 센서도 PC의 USB 포트에다 연결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자, 제가 LG 모니터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을 위해서 LG 캘리브레이션 스튜디오 프로그램을 설치해 놨고요. 이렇게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캘리브레이션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자, 우선 제가 시작하기 전에 박수를 쳐주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복잡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한 화면에서 모두 설정할 수 있게 디자인했다는 것은 정말 잘한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든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간결하면서도 보기가 굉장히 좋게 디자인이 됐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자, 왼쪽에 보면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검사라는 게 있고 설정 튜토리얼이 있는데 나머지는 나중에 보셔도 되고 또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이 모니터를 어떤 기준으로 색상 교정할 것인지를 설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캘리브레이션에는 색상 영역, 그리고 밝기, 색온도, 감마, 그리고 아래에 또 다른 색상 영역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가지를 여러분들께서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한번 볼까요? 가장 먼저 하실 거는 색상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 색상 영역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사람이 총 100개의 컬러를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색상 영역에서 이 모니터가 50개의 컬러만을 사용할 것인지 또는 70개의 컬러만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타원형이 이렇게 크게 있죠. 이게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전체 색의 범위인데요. 제가 여기에서 이 색 영역을 하나 선택하게 되면 삼각형이 나타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삼각형이 나타났죠? 자, sRGB는 사람이 볼 수 있는 전체 색 영역에서 검은색 삼각형 안쪽에 있는 컬러만은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뭐 총 100개 중에서 한 30개, 40개 정도만 사용을 하겠다라는 꼭 규정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볼까요? 자, 네이티브는 이 모니터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 범위로 색 영역을 설정하겠다라는 거고요. sRGB는 주로 사진 분야에서 많이 사용이 되죠. 자, 그리고 SMTP2-C라는 색 공간이 있죠. 요건 이제 방송을 위한 거고요. EBU, 유럽 방송 규격이죠. 그리고 REC 709, HDTV를 위한 색 영역입니다. 매뉴얼은 이런 색 공간,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색역을 이제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이제 제가 테스트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요즘 여기 보면 뭐 DCI P3 뭐 이런 게 있죠. 요거는 디지털 영화 산업에서 이제 표준으로 제정하고 있는 기준 색 영역이에요. 요즘에 나오는 애플의 뭐 아이맥, 맥북 프로, 아이폰이 전부 다 이 DCI P3 색역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애플 디스플레이와 LG 모니터를 같이 쓰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요걸 선택해 보시는 것도 색 매칭을 위해서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살펴봤더니 뭐 하나가 없어요. sRGB는 있는데 어도비 RGB 색 공간이 없죠. 저도 좀 이상하게 봤는데요. 그런데 프로파일 열기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걸 통해서 프로파일을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걸 탁 눌렀더니 이렇게 어도비 RGB 1998.ICC 있죠? 예, 이렇게 어도비 RGB 색 공간을 열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sRGB보다는 더 많이 넓어졌죠? 자, 이런 식으로 우선은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분야에 맞게끔 색 영역을 선택해 주시거나 또는 여러분들께서 색 영역을 디자인하시면 됩니다. 나는 이 색 영역을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좀 헷갈리시거나 잘 모르신다 그러면 댓글로 나는 이런 분야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색 영역을 선택하면 좋을지 문의를 주십시오. 그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릴게요. 오늘은 좀 더 풍부한 색 표현을 위해서 어도비 RGB라는 색 공간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어도비 RGB 색 공간은 기본적으로 모니터의 밝기를 200 칸델라로 하고 있는데요. 이 200 칸델라라는 게 뭐냐면 1 칸델라는 촛불 하나의 밝기입니다. 칸델라, 캔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촛불 200개가 모여 있는 정도의 밝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200칸델라 정도도 충분히 좋은데요. 어도비 RGB라는 이 색공간은 최대 160칸델라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넘어간다고 해서 누가 잡아가거나 그러진 않는데요. 우선은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정확한 교정을 위해서 160칸델라로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 사무실은 좀 밝기 때문에 160칸델라보다는 더 높게 세팅을 하긴 하는데요. 지금은 어도비 RGB가 규정하고 있는 160칸델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색온도는 6505 켈빈, 그리고 감마는 2.2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 또한 역시 어도비 RGB가 규정하고 있는 값들이니까 그대로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속해 있는 분야에서 규정하고 있는 색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밝기는 이 색 공간이 규정하고 있는 밝기 또는 여러분들 환경에 맞게끔 이 밝기를 좀 높이거나 낮추셔도 됩니다. 자, 이 밝기와 관련된 거는 제가 이 기존에 만들어 놓은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을 누르면 되는데, 자, 여기까지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 모니터 갖고 있는 막강한 기능 중에 하나,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바로 이 하단에 있는 이 색 영역들입니다. 요거는 레드, 그린, 블루, XY 값들을 입력할 수 있는데요. 조금 어렵죠? 자, 설명을 드리자면 그래프에 보면 세로축이 Y축이고요. 가로축이 X입니다. 그린, 블루, 레드가 있죠? 여기 꼭지점 끝에 부분, 이 끝부분에 있는 이 값들이에요. 그래서 요것들을 레드의 값, 그리고 그린의 값, 그리고 블루의 값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입력하셔서 캘리브레이션 하실 때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 모니터를 다 사용하면 좋잖아요. 그러나 일반 모니터와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 모니터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마 더 많이 있을 거예요. 저 또한 이 노트북도 일반 모니터이거든요. 그러면 이 스파이더 X로 이 모니터에, 일반 모니터의 요 색역을 계측을 해서 이 값을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거나, 또는 이 모니터를 캘리브레이션 하고 이 프로파일을 여기에서 불러오거나 하면 이 일반 모니터와 이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을 지원하는 LG 모니터가 이 색 차이가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색 영역을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한번 사용해 보시면 일반 모니터하고의 컬러 매칭도 쉽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전문가용 모니터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잘 만들어졌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기준 값으로 한번 해볼게요. 색 공간은 어도비 RGB로 하고 밝기는 160, 그리고 색온도라는 거 있죠? 색온도는 6505 켈빈, 감마는 2.2 이렇게 설정을 하고 실행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실행을 딱 눌렀더니, 자, 왼쪽에 보면 캘리브레이션 이 과정이 쭉 안내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면 중앙에 계측기를 여기에 위치시키세요. 나와 있죠? 자, 이제 이곳에다가 스파이더 X를 뒤에 있는 캡을 열어서, 자, 이렇게 늘린 다음에 모니터에다 이렇게 걸어주시면 됩니다. 자, 요 위치에다 걸고요. 걸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요 틈새가 있지 않게끔, 주변빛이 들어가지 않게 얘를 이렇게 딱 붙잡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붙잡아주면 힘들죠? 자, 그러니까 얘를 모니터를 뒤로 이렇게 눕히시면 자연스럽게 이 스파이더가 모니터에 딱 달라붙게 됩니다. 틈새가 없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틈새 없죠?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 하단에 있는 다음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자, 다음 버튼을 눌렀더니, 자, 왼쪽에 계측기 센서 위치 확인이라는 게 나왔죠? 이제 위치가 잘 배치가 됐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자, 확인이 됐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캘리브레이션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자, 왼쪽에 보시면 어떤 단계를 진행하고 있는지 그 단계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오른쪽에 보면은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지금 이 모니터의 색 공간이 어떻게 교정이 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약 29분 정도 남았습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실제로 제가 그 시간을 재보니까 약 한 30분 정도까지는 안 가고요. 한 20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자, 이제 캘리브레이션 시작이 됐고요. 자, 그대로 두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는 커피 한 잔 마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지켜볼게요. 이렇게 캘리브레이션이 되는 중간에 어떻게 하면 이 캘리브레이션을 더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몇 가지 팁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모니터가 예열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최소 30분, 권장은 1시간 정도 예열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모니터가 짠하고 켜지면 보통 밝기가 쫙 최대치를 갔다가 점점 내려가면서 안정화를 찾는데요. 이게 밝기 안정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30분이면 예열이 다 되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밝기에 따라서 컬러가 달라지기 때문에 밝기가 변할 때 캘리브레이션 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예열이 된 이후에 캘리브레이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모니터 주변이 너무 밝지 않게 또는 어떤 여기 방송하는 곳에 있는 것처럼 이런 강한 조명이 직접적으로 모니터에 닿지 않게 조명을 좀 이렇게 그 천장을 향하게 한다든지 하는 세팅도 도움이 됩니다. 또는 그런 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모니터 후드 같은 거를 이렇게 장착을 하셔서 주변 빛이 직접적으로 모니터에 닿지 않게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캘리브레이션 센서의 그 선택인데요. 요즘 1년이 멀다 하고 디스플레이 기술이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발맞춰서 이 센서도 계속 꾸준하게 신제품이 나오는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모니터는 꾸준히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 센서는 구형 기술에 멈춰져 있다면 정확한 컬러 정확하게 교정하기가 어렵겠죠.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LG 모니터에서 정확하고 올바른 컬러를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한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죠? 자, 모니터가 제조될 때 그 색상 정확도는 사람이 구분할 수 있는 델타 2, 5 이하로 제조가 됐는데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구분할 수 없는 색상 정확도 델타 2, 1까지 내려갔습니다. 즉, 여러분들께서 모니터에서 영상이나 사진, 디자인처럼 어떤 컬러를 다루고 계신다 그러면 LG 27UP 850 모니터를 추천을 드리고요. 또 캘리브레이션까지 하신다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색상 정확도도 확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LG 모니터 유저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들었고요. 또 오늘 컨텐츠를 위해서 LG에서 이렇게 모니터를 또 이렇게 대여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자, 이런 LG 모니터는 LG 공식 대리점에서 구입하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나도 컬러 매니지먼트 전문가의 진근영이었습니다.